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지만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첫날 표정을 먼저 안상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에 도입된 이후 약 27개월 만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지만 숨 쉬는 게 공기가 더 시원해졌어요. 좁은 데서는 끼고 사람 별로 없고 넓은 데서는 벗었고요. 대부분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없어지지 않아서 좀 불안해서 그냥 꼈어요. 처음에 꼈을 땐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안 불편해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 시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뿐 아니라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하는 고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직원들 경우에는 워낙 많은 고객들을 대면하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착용할 분위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하철과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건 탑승 여부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기다릴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탑승하는 순간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계속 착용해 왔기 때문에 당장 벗고 다니기가 조금 습관도 돼 있고 해서 계속 쓴 것 같아요. 병원이나 약국,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다만 판매시설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판매시설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인 병원에서도 혼자 쓰는 1인실 병실에서는 벗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헬스장과 수영장, 영화관 등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겼지만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이나 유증상자 고위험군의 경우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됐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율 방역이 중요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서원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주안 대학교에서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침방울이 날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을 때 엄청난 양의 침방울이 튀는 것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는 침방울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했고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일부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하고 권고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됐지만 무턱대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만큼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도 따르는데요.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을 만날 경우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해서 침방울 확산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도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19와 공생하는 시대,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신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기존 승인된 사업지에 대해 후분양 유도와 함께 임대주택 전환을 요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중구와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3,000여 가구에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6,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구미시가 1,000억 원 규모의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현재 공간이 좁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박 전 대통령 애우와 위상에 맞는 추모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7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난방비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걱정입니다. 대구의 경우 평소 도시가스를 적게 사용하다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 지난달에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나 실제 체감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의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2,658만 기가줄로 1년 전에 비해 2%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보다는 3.9%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판매량은 532만 기가줄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었고 한 달 기준 판매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은 연초보다 40% 정도 오른 요금 단가가 적용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전 도시가스 요금이 20만 원 나온 가정이라면 올해 사용량이 같을 경우 7만 2천 원의 요금이 더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국내 LNG 수입 물량은 1% 늘었지만 수입액은 2배나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 급변에 따른 에너지 수요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정용 도시가스 원료요금이 36.4%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평균 기온이 예년 비해서 많이 낮아진 관계로 세대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1월 도시가스 요금은 약 5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판매와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이용요금을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하는 사업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난방용 등유 가격도 크게 치솟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상품과 서비스 판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파급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물가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열병합 발전소 증설을 위해 대구 성서 지역 지하에 고압 가스관 매설이 추진된다는 뉴스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가스공사가 지난해 성서 산단 내 압력을 낮추는 정압관리소 터널을 매입했는데 가스 제조 업종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성서 열병합 발전소 발전 용량 6배 증설을 위해 가스공사가 정압관리소 터로 매입한 성서 산단 한 공장입니다. 일반 가정보다 3,200배 높은 고압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관로 중간에 압력을 낮추는 정압관리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해당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성서산업관리공단이 해당 부지에 정압관리소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 관련 시설은 산단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어서 토지개발계획 용도 변경 허가가 난 뒤 소유권 이전과 입주 승인을 하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가스공사에 보낸 겁니다. 대구시에서 먼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오면은 우리 쪽에는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 저희 쪽 입주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이제 확고하게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구시와 가스공사 입장은 다릅니다. 대구시는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압관리소는 에너지 공급 설비로 기타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주는 가능하지만 주민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타 시설로 업종을 보면은 거기는 에너지법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 설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스공사에 요청을 한 거는 운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일단 갖고 오고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건지를 갖고 오라고 요청만 해놓은 상태고. 가스공사 측은 사전에 대구시와 인허가 절차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성서관리공단의 입주 불가능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정압관리소는 입주 불가능한 업종인 만큼 터매입 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고
주민들도 사고 위험성과 일방적인 사업 진행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못 들을 업체가 들어오니까 이제 시에서나 이제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지. 주민들 안전 무시하고 들어오니까 모두 반대하는 거예요. 정합관리소 터 매입과 입주 여부를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에어돔 축구장이 경주에 들어섰습니다. 비바람과 강추위,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에어돔 축구장에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박진감 있게 시범 경기를 치릅니다. 밖은 영하의 추위지만 에어돔 축구장은 습시 18도에 습도 50%로 운동하기에 쾌적합니다. 처음 뛰어봤는데 밖에는 날씨가 춥고 여기는 따뜻해가지고 여기서 운동할 힘이 더 생겨나는 것 같고 여기서 매일매일 운동하고 싶어요. 그동안 여름에는 되게 더웠고 겨울에는 추운 날도 있었고 해서 여기 돔에 오니까 뭐 날씨 상관없이 경기나 운동이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돔은 가로 120m, 세로 78m, 높이 25m 크기의 K리그 인정을 받은 인조잔디 축구장과 모래 훈련장을 갖췄습니다. 냉난방에다 이중 필터로 공기를 정화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해 폭염과 강추위, 미세먼지, 비바람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간접 조명 시스템으로 눈부심과 그림자를 제거해 방해받지 않고 선수들이 경기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현수식 조명 방식으로 간접 조명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명 자체도 자동 제어로 자동으로 이제 켜지고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실시간 영상 촬영과 선수별 경기력을 분석할 수 있는 경기 영상 분석 기술 플랫폼도 도입했습니다. 경주는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에 최첨단 기능을 갖춘 스마트 에어돔 축구장이 들어서면서 가장 인기 있는 전지 훈련지가 될 전망입니다. 에어돔이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수단을 유치를 해서 인근의 여러 보문단지를 비롯한 숙박단지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에어돔 축구장을 주민 화합과 체육 행사 그리고 인근 관광시설을 연계한 이벤트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정의당과 지역 시민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바꾼 홍준표 대구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과정에 시장 직권을 남용했고 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을 먹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이며 이슬람 건축주들도 당연히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부지 매입 제안은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문체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관할 북구청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갈등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포항의 한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이틀 새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포항시 남구호동 한 삼거리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수와 충돌한 뒤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그제 새벽에도 2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경계석을 충돌한 뒤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대구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희망 2023년 나눔 캠페인을 통해 오늘까지 101억 9천여만 원을 모금해 목표 모금액인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18일 목표 모금액인 152억 6천만 원을 조기 달성해 사랑의 온도 100도를 넘었으며
현재 168억 4천여만 원의 모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구고법원장의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의 한재봉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에는 김형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정 고법원장은 지난 1991년 대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 지법원장은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김 가정법원장은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호남 자매도시인 구미시와 전북 김제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늘 농협은행 구미시청 출장소와 김제시청 출장소에서 각각 상대 도시에 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이 6년 만에 다시 만나 한일 교류에 나섭니다. 전국 지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일본에서 일본 전국지사회장과 지방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코로나 확산으로 6년째 중단된 한일 지사회를 올 하반기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북도 의장, 경북교육감과 도쿄 오사카 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 출향민들을 격려하고 제1한국농식품연합회와 경북농식품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나폴리 김민재 선수가 AS 로마와 경기에서 견고한 수비로 팀의 4연승에 기여했습니다. 적장 무리뉴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김형열 기자입니다. 김민재는 전반 12분 아찔한 순간을 맞았습니다. 공중볼 경합도 중 뒤로 헤딩한 공이 자책골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후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양팀 통틀어 최다인 9차례나 공을 걷어냈고 몸을 사리지 않고 슈팅을 막아내며 세계적인 공격수 디발라를 비롯해 로마가 자랑하는 쓰리톱을 효과적으로 봉쇄했습니다. 후반 18분엔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습에도 참여했습니다. 수비 지역에서 공을 끊자마자 거침없이 상대 진영으로 내달렸는데 동료 로사노가 패스 대신 슈팅을 택한 게 아쉬웠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과 시메오네의 골로 2대1로 이겨 4연승을 달리며 승점 13점 차 압도적인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과거 토트넘 사령탑 시절 김민재를 영입하려 했다고 밝힌 AS 로마 무리뉴 감독은 또 한 번 김민재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Sono fortissimi, sono bravi, sono anche veloci, hanno mobilità. Kim un giocatore fantastico. 네덜란드 프로축구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골문을 비우고 달려와 역습을 막아낸 골키퍼가 옆에 있던 공을 그라운드에 던져놓습니다.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골문으로 돌아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데 비록 경고는 받았지만 기지를 발휘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지난해 벤토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이어 올해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도전합니다. 에이스 지소연 선수는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성영 기자입니다. 오는 7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막하는 피파 여자 월드컵을 향해 대표팀이 새해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목 수술을 받은 지소연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지만 테이핑까지 뜯어내고 1시간 동안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발목 상태는 조금 더디
회복 상태 좀 더디긴 하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소연은 2010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골을 몰아치며 한국 축구의 FIFA 주간대회 사상 첫 3위를 이끈 데 이어 2015년 월드컵 첫 16강 진출과 3회 연속 본선행에 앞장선 한국 여자 축구의 에이스입니다. 32살 지소연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번 월드컵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8년간의 유럽 생활을 접고 지난해 국내로 복귀했고 장기간 통증을 유발한 발목 뼈조각 제거 수술까지 받은 것도 모두 월드컵을 겨냥해서입니다. 제가 국내에 돌아온 만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4년 전보다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벤투로의 16강 기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지소연은 16강 그 이상 한국 여자 축구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같은 선수로서 말이 또 뜨거웠다고 해야 되나? 여자 팀들도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싶고 16강 일단 가는 게 최고 목표예요. SBS 하성룡입니다. 잉글랜드 FA컵에서 브라이튼이 강호 리버풀을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미토마 선수의 결승골이 절묘했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지나가고 내일부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대구와 경북 남부 그리고 동해안은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습니다. 밤부터는 곳에 따라 바람이 불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작은 불씨라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김천, 고령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의성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9도를 보이겠고요. 동부지방 영양과 청송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포항과 경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승진도 쭉쭉 하고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담배 좀 끊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엄마, 나 합격이래요, 합격! 나 담배 끊었다.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기분 좋은 소식. 세기스타 세기보청기. 8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